안녕하십니까. 나욱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하지 않고,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부동산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특별한 기사가 없으면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저 부동산 방송을 처음에 하면서 부동산은 영끌을 해라는 겁니다. 영끌. 영끌이라는 거는 영혼을 끌어모았으라도, 영혼을 팔았으라도, 그죠? 부동산을 투자해라는 겁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채권,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자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일수록 연끌을 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오늘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 대비 부산 부동산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도 오랜 생활 해봤고 부산에 와서도 오랜 생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부동산을 항상 강남 부동산을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직장을 잡으면서 물론 이제 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결혼을 이제 30대에, 이제 30에, 31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사실 없는 돈으로 그동안 한 2, 3년 정도 모은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3년 동안 제가 한 2천만 원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얻는데, 이제 신혼집을 얻는데, 진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신혼집을 얻는데, 정말 제가 돈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한 2천만 원 가지고 서울에 전세방을 얻으려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이제 새 빌라인데 신축 빌라인데 거기에 이제 한 층에 네 가구가 사는,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되겠죠. 그죠? 한 가구에 10평에서 13평 안에 되는 방 두 개짜리에 주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거실이 거의 없는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빌라 있는데, 이제 복도형으로 이제 주방이 쫙 길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거실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가니까 한 2,600만 원인가 전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신혼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애를 연달아 해마다 애를 놓는 바람에 3년 만에 4인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빨리 이제 돈을 모아가서 집을 사야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밖에 안 되지만 나는 강남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신림동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집을 살 때는 강남 쪽으로 갈 것이다. 항상 거서 이제 방배동 이제 서울대역 그 다음에 방배역 쪽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강남역 쪽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방향을 나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구로 이런 대림 구로 쪽이고 오른쪽 가면은 이제 방배 강남 쪽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는 강남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악착같이 모았죠. 저희 아내도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96년도인가 제가 그죠,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방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그때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당첨은 안 됐죠. 그죠? 저는 이제 그때 강북 지역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강남 쪽에 할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강남 쪽에 놓은 매물은 무조건 내가 분양을 열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당첨 안 됐죠. 그때 당시에 24평이 방배동에 한 1억 2천 안쪽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 2천 안쪽, 분양가가 1억 2천 안쪽이었을 겁니다. 방배역에서 조금 걸어가서 한
한 4, 500m 안에 있는 집이 아파트입니다. 방배인가 몰라도 그 전철역에서 한 4, 5m 정도 걸어가는 4, 500m 정도 걸어가는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 이제 생각으로 계속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97년 IMF가 터져가지고 아무래도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저는 이제 소프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이제 PM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명칭은 주요 직책은 PM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스템 프로젝트를 할 때 감독이나 우리가 PD라죠. 방송 PD라 하듯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PM이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해가지고 PM은 이제 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 설계, DB 설계, 분석, 업무 분석, 이제 총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강남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했는데 IF를 구조 조정을 받는 바람에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과연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사실 그때 한번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고 나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한창 어려우니까 일단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하느냐 그죠. 내가 이제 그 기로에 놓였는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잘 됐다 생각하고 하려 했는데 다시 이제 서울 쪽에 또 이제 일이 생겨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큰 기업은 아니죠. MBC 관련 이제 MBC 방송국에 관련 이제를 하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크게 이제 그때 조그만 회사라서 몇 명 안 되는 이제 신규 회사라서 크게 이제 큰 비전이 없어서 크게 이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 쪽을 이야기하자면은 부산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서울 직장생활 좀 몇 번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이제 또 내가 또 부산에서 자영업을 했죠. 하다가 처음엔 잘 됐는데 또 이게 이제 또 나라에서 또 이제 어떤 뭐 정책에 의해서 또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직장에 또 이제 서울에 원서를 쓰는데 올해서 또 이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직장을 다니다가 강남에 주로 저는 강남에서 일을 했죠. 우리가 이제 IT 이런 사업들은 강남에서 주로 하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왜 이제 연끌 해라 하면은 기침 좀 많이 나네요. 연끌을 해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직장 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는 한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집을 사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도 옛날 했는데 빚을 내고 집을 산 사람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전세만 끼고 계속 생활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란 사람은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단 말입니다. 강남 근처에 강남에서 좀 가까운 쪽에 그죠. 물론 강남 쪽에 이제 조금 외진 아파트라도 이제 산단 말입니다. 강남 쪽에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제 한 5년만 정도 돈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대출을 이빠이 내고 대출을 가득 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빚을 낸 그 돈만 갚아 나가면은 자기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라는 게 자기 집이 되는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집에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 도움도 좀 받아갖고 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은 대부분 자기 혼자 힘으로 커야 된단 말입니다. 절대 이제 집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지원을 못 받죠. 그래서 돈을 이제 모은 건데 돈을 이제 처음에는 저렴한 데 살다가 계속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계속 전세를 산단 말입니다. 전세로.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해마다 전세가 몇 천만 원씩 뛰어버리니까 서울에서는 이게 자꾸 처음에는 강남에 있다가 이제
수지 이렇게 밀려난단 말입니다. 강남 이남 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월급으로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라는 거는 우리 자본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엔 자기가 버는 돈으로 강남의 전체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용인까지 내려가갖고 가야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는 그것도 전세로 매매도 구매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났단 말입니다. 근데 강남에서 집을 빨리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은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하는데 이 사람은 이자만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자산 부의 이제 차이가 2배, 3배 이렇게 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무조건 연끌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부자 동네 그죠? 될 수 있으면 부자 동네로 가라. 예. 제가 방송을 이제 하는 모토는 부자 동네를 젊은 사람일수록 부자 동네를 가도록 항상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동네에 있으면은 집값이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로 가면은 부자 동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시절이 와도 집이 급하게 늘어난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는 그죠? 가난한 동네는 경제의 위기가 오면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매가 많이 놉니다. 물건이. 그래서 집값이 빨리 하락하고 또 늦게 상승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난한 동네도 오르긴 오릅니다. 근데 이 오르고 내림이 큰 폭이 있는 거죠. 폭이 크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기도 집을 내려갈 때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또 막 오르고 난 뒤에 또 사버리죠. 그러다 되면은 갭 차이가 적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제 갭 우리 부동산형에서는 하락기에 사가지고 상승기에 팔아야지 이게 갭 차이가 가장 커지는데 어떤 사람 꼭 남들 오를 때 이제 상승기 끄트머리에서 사게 되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불안하니까 하락기 끄트머리 가가지고 또 팔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을 우리가 부동산으로 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살 때마다 손해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잘해라는 거죠. 제 말은.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강남 뭐 목표로 해라는 거죠.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제가 386 세대인데 우리가 이제 586이라죠. 우리는 그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586 보고 야 그때는 좋았지 않느냐 무조건 직장도 쉽게 구했고 그죠 무조건 집을 사면 오르는 시대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재수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 케이스고 일반 우리 세대들도 정말 어렵게 사는 IMF 때 우리 상사들은 일단 직장을 부장 이상의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잘리지 않고 우리 밑에 또 신입 사원들이기 때문에 또 쉽게 잘리지 않고 만만한 게 우리 세대들이 이제 많이 잘렸죠. 그때 그죠 금융업 뭐 이제 대기업 뭐 다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우리가 사실 우리 IF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엄청 잘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프리랜서 뛰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도 프리랜서로 독립해가지고 한 1.5배 내지 2배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IMF 터지고 나서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프리로 독립한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구조조정 당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특히 이제 IT 산업 쪽이 잘 나갈 때는 외국계 기업에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전긍긍한 그런 사람들 그저 그때 당시 뭐 임금 그때 뉴스도 한났지 않습니까 그저 외국계 IT 기업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한 달에 그저 급여가 얼마 안 되는 그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옛날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일을 벗어 던지고 물론 이제 독립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무조건 연끌해서 집을 사라. 그 대신 직장이 안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이
투입이 고정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전부가 또 그렇게 고정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서울 지역하고 부산 지역하고 제가 항상 다르게 판단합니다. 저는 서울 지역은 일단 무조건 집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서울 쪽에 이제 부동산 전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서울이건 이제 지방이건 상관없이 서울 지역도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사람도 많고 요즘은 폭락 쪽의 이야기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서울 아파트는 아직까지 상승을 한다 계속 그랬죠, 그죠? 제가 수원, 대전까지는 최종 대전까지는 상승을 무조건 할 것이다, 그죠? 하지만 그 외의 지방은 이게 상승세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봤죠, 그죠? 물론 이제 지방까지도 지금은 좀 올랐죠, 그죠? 오른 데는 지방 핵심 지역들은 이제 부자 동네들은 오르긴 계속 올랐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도권을 통제해 놓으니까 규제를 해 놓으니까 지방까지 그 수도권에 이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방까지 투기를 하면서 집값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방법도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교묘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방법이 자 우리가 이게 실거래가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 하고 그걸 조작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연끌해라는 건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산에 내려왔어. 그래 한번 사업을 실패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예? 자영업에 다 몰빵을 해가지고 또 전세를 근근하게 방 2칸짜리 전세를 또 이제 구해가지고 방 3칸짜리입니까? 방 3칸짜리 부산은 좀 저렴하니까 이제 좀 주택 이런 거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를 저렴한 걸 얻어가지고 사업에 몰빵을 하는 거죠. 내 이때에 벌은 돈을 다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개월에 한 1,000만 원씩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래 잘하면은 나도 빨리 집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또 이제 좀 잘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막 저희 이제 PC방을 했는데 PC방 유예업소라고 자꾸 정부에서 막 공격을 하는 바람에 또 이게 막 산업이 자영업 우리가 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뭐밤 10시 이후로 출입 금지시키고 그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힘들어졌죠. 물론 이제 IMF 직후에 우리가 PC방이 저는 우리나라 IMF를 살렸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자영업들이 다 죽어가고 그죠?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았을 때인데 PC방이 이제 들어섬으로 해서 상가들이 살아나고 시장 경기가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그 KT나 SK 이런 LG나 이런 통신업체들이 막대한 PC방에서 돈을 벌어들인 돈으로 막대한 통신 구축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IT 강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통신 강국이. 그게 다 PC방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그때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업계에 이제 대표급들이 많이 있죠, 그죠? 초기에는 이제 PC방을 한 거죠, 처음에. 옛날에 부산에서도 우리가 같이 일하던 이제 업체 중에 소리바다 그 소프트를 만들어 성공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정부에서 또 뭐 이런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팔려버렸죠,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갖고 개발하면은 이걸 또 국가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조금 새로운 산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산업이 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자꾸 그 산업이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부산에서도 제가 이제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한
돈을 이제 그때 한 2, 3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있을 때 또 이제 물론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제가 우동에 가서 그죠. 제가 무조건 이제 아파트를 그 연끌한 거죠. 그 당시 제가 40대 그러니까 30대 말입니까? 하여튼 40대 됐겠네요. 그죠? 또 이제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동에 아파트를 산 거죠. 대출을 최대한 이금융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 내 대출만 내가 끄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내 아파트가 된다 생각하고 이제 한 거죠. 물론 이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제가 사업이 안전하게 잘 됐으면은 물론 전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을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영업이라는 게 또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또 이제 넘기게 되고 이런 경우 제가 그때 아파트를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양 아파트까지 이제 또 한 천만 원 모으니까 분양 아파트까지 이제 예, 받았죠. 하나 또 이제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또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만 힘들어지지 않았으면은 계속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못 가져가게 된 이제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이제 수입이 그 대신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일이 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연끌해서 집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자 동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시기라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내리는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내리는 시기에 해라. 그죠? 내리는 시기에. 그 다음에 오르는 시기에는 관망을 해라. 그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르는지, 왜 이제 오르는지.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은 이제 한순간 날 수도 있지만은 잘 투자하면은 이게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꼭 보면 남들 오를 때 따라가고 남들 내릴 때 판단 말입니다. 그죠? 막 내릴 때 막 소문 들리고 힘들다 할 때 자기들도 힘들어지니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오르고오르 소문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또 사버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항상 대중하고 시중하고 대중의 이제 뉴스하고는 거꾸로 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거꾸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 시간으로서 젊은 우리가 한 3, 40대 초반은 그죠? 연끌해서라도 집을 사라. 특히 그런 부자 동네로 가라는데 근데 이것도 시기를 있으니까 시기를 잘 가려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옛날 초창기에 부동산 방송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오래돼 가지고 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연말 특집으로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